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듣고만 있어도 일잘러가 되는 태산 이형입니다. 출근길 이형 매일 아침 6시에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씩 올려드리잖아요. 이번 주부터 조금 새로운 컨셉을 좀 도전해볼까 해요. 매주 좀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잘근잘근 씹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사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께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드리곤 있는데요. 그때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 제가 그 책을 추천하는 되게 좋은 이유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개를 못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기보다는 그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사실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들을 제대로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게 좀 매번 아쉬웠어요. 최근에 어떤 분에게 제가 좋은 책을 한 권 추천받았는데 사실 이 책을 주말 동안 읽으면서 여러분께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에서 있었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책을 앞으로 소개한다 하더라도 매주 했던 요일별 테마는 유지하려고 그래요. 목표, 시간, 소통, 의미, 학습 이 5가지 내용을 매일매일 컨셉에 맞게 여러분 큐레이션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처럼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꼭 퇴사한 이형의 영상을 정주행하시고 여러분 나름의 적용점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레이션 해드릴 만한 책은요, 바로 아비투스란 책입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책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연구한 책은 사실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실증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책 광고 아니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책에 있었던 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여러분은 목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또 2021년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 이제 어느새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12월입니다. 보통 12월이 되면 우리는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들뜨죠. 지금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사실상 뭐 들뜬다고 해서 바뀔 건 없어.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냥 들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몇 가지 포인트 또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를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매년 연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어떨 때는 여행을 가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집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았던 기억은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함께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한 해를 돌아보고 피드백도 해서 내년 계획까지. 그리고 올해는 연말에 이거를 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회사 직원분들과 함께 뭐 뜻하지 않게 회사 MT도 아닌 것이 뭐 여행을 좀 가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여행 가기 좀 그러니까 대표님도 같이 가자. 거의 이 꼴이 제가 끌려가는 꼴이 돼버려서 올해는 좀 연말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우리 얼라이브 커뮤니티 스태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걸 피드백해야 될지 그리고 2021년에 어떤 목표를 갖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피드백이라는 걸 해야 돼요. 피드백이라는 게 뭡니까? 지난 기간 동안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고 이 중에서 얻은 건 뭐고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얻었던 걸까를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더 내년에 극대화시키는 거. 그리고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왜 얻지 못했을까? 그 차이와 원인이 뭘까를 분석해보고 보완점을 찾는 것이 올바른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연말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3가지를 놓친 채 피드백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연초의 목표예요. 연초의 목표. 올 한 해는 어떤 해였나? 그냥 지금 12월 시점에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별로 발전적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올 한 해 내가 뭐 했지? 올해 내가 성장한 건 뭐지? 올해 감사한 건 뭘까? 그냥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뭔가 좀 재미있거나 아니면 인상 깊었거나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 삶에 특별한 목표 없이 지내오셨던 분들은 특별히 피드백할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해 초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할 때 이게 2020이라는 멋진 숫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나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었나요? 목표가 있었죠. 분명히 있었어. 근데 그 목표를 기록해두지 않았다면 그리고 매달 돌아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뭐였는지 잘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올리지 않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피드백을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속에 뭔가 의미 있었던 거, 기억 속에 뭔가 남아있는 거, 요 정도를 피드백하겠죠. 자, 이 정도의 피드백으로는요, 내년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의 목표를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아마 2021년 말에도 거의 동일한 공허한 피드백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다면 여러분 삶을 바꾸셔야 돼요. 자, 저 아비투스라는 책을 보니까요,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이렇게 뭐 썩 반갑진 않은 세 그레이드로 어떤 사람의 계층을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상류층의 마인드,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아비투스, 뭐 일종의 습관 같은, 뭐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마인드, 생각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를 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5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우연한 행운, 직접적 후원, 부자 애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 콜리의 설문에 응답한 부자들 중 70%가 1년에 적어도 하나의 목표를 추구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목표를 가진 게 단 3%에 불과했다. 자,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신다면요, 반드시 목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균형 있는 목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목표 세우기 쉽지 않죠? 자, 그러신 분이라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따라서 타임 트래커를 어서 신청하세요. 와디즈 펀드에서 이미 플래너 분야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펀딩이 오늘 마감합니다. 노세일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혜택이 오늘 끝난다는. 자, 앞 광고는 여기까지.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목표가 뭐냐면 바로 신체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 아비투스라는 책이 독일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독일에서는요, 매년 10만 명 정도가 마라톤에 참가를 한답니다. 뭐 국민의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 800명 중에 1명 정도가 마라톤에 꼭 참여를 한대요. 그런데 30대 상장 기업의 보스들을 분석해 보니까 100명 중에 10명, 즉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마라톤에 참여를 한다네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걸 토대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냐면, 체력이 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신체 자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뿐만 아니라 매력적으로 보이는 외형, 이 사람의 자신감, 자연스럽게 생긴 주름, 이런 것들이 다 신체 자본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부자라는 걸 얘기할 때 그런 건 역시 부자라는 걸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230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류층의 39%가 운동, 활력 충전, 신체 단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하류층에서는 18%만이 이런 사치를 누린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슈퍼리치라는 뭐 엄청난 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인터뷰에 응답한 사람 중에 절반이 기록 스포츠를 하고 있다 그래요. 마라톤, 육상, 승마 이런 거죠.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이 올림픽에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꼭 신체적인 목표에 대한 피드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체중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체지방률은 어떻게 바뀌셨는지, 골격근량은 어떻게 바뀌셨는지,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 해보시고, 또 2021년도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한 목표를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리무브 클럽의 빅웨이브를 통해서 굉장히 숫자가 좋아졌어요. 지난달부터 빅웨이브를 통해서 러닝도 같이 하고, 매일 먹는 거 인증도 올리고, 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몸무게도 물론 금식이나 이런 영향도 있었지만 몸무게도 벌써 한 3-4kg 빠졌고, 체지방률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빠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제가 그냥 샤워하거나 운동하고 나서 제 몸을 딱 보면 뭔가 좀 더 슬림해졌지만 탄탄해진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체 자본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수요일 정도에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치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재정에 대한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그리고 잡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 경제 활동이잖아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필수 자원들을 확보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인데, 이 아비투스란 책에서는 자본 또는 재정이란 개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재해석을 합니다. 이 돈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 그리고 슈퍼리치들 부자들이 말하는 돈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얘기할 때요, 175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돈의 장점이 바로 이런 자유다. 사회학자 라이너치 텔만이 슈퍼리치의 심리학을 쓰기 위해 억만장자 45명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돈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이들의 답변이 뭐였냐면 딱 세 가지를 얻고자 하는 거랍니다. 독립성,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안전. 우리가 흔히 돈 벌면 무언가 해야지 라고 할 만한 자기 확신이나 물질 소비, 이런 것들은 한참 후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돈을 버는 목적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재정이 있을 때 사람이 훨씬 더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고, 훨씬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터졌을 때 안전하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버려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재정이라는 건 역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 피드백할 때 올해 시작할 때와 지금이 어떤 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먼저 피드백해 보셔야 돼요. 이 재정이란 걸 다룰 때 또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빚의 크기예요. 올해 초에 시작할 때와 지금 빚이 내가 부채가 줄었는지, 만약에 부채가 줄지 않았다면 2021년은 어떤 형태로건 부채를 줄여가는 걸 최우선순위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이나 책들을 봐도 경제가 폭락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을 빨리 없애는 게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비상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 돈을 모아서 모으는 족족 투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비상금을 만들어야 돼요. 비상금은 내가 다니는 회사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비상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버틸 수 있는 자금입니다.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저수지 통장이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비상금도 없이 무조건 무슨 주식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재정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이 어느 정도 모인 뒤에 그 다음에는 일부 금액씩 비율을 가지고 안전하게 투자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재정의 올바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2020년을 돌아보실 때 부채가 얼마나 줄었는지, 비상금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적더라도 투자라는 것들을 공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피드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전진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제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출근길에 이 목표에 대해서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했던 방식들을 여러분께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이 올바른 목표들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더라도 아래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영상을 발전시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힘내시고요.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